여러분들 앞에 얼굴이 보이시는데 그냥 제가 이제 한 상징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6평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쉬워서 이제 학생들의 표정은 좀 밝았을 줄로 아는데 그래도 이제 좀 약간 못 본 학생들의 얼굴을 좀 이렇게 모았다. 제가 좀 위로해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6월 모평이나 9월 모평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모평은 과연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 그렇죠. 물론 이제 수험생을 위한 시험이죠. 그러니까 수험생이 이제 6월 모평, 9월 모평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미리 거기에 맞는 어떤 대비책을 세우는 어떤 그러한 어떤 공부의 방향성을 세우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이제 뒤집어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모평은 누구를 위한 시험이다? 평가원을 위한 시험이다. 이렇게 제가 봅니다. 그 이유는 평가원은 어떻습니까? 수능에서 이제 난이도 조절을 실패하면 문책을 받겠죠. 그렇죠? 그러한 어떤 지표가 6월과 9월 모평이다. 그렇죠? 그래서 6월과 모평의 어떤 스타일, 어떤 그 통계 수치를 벗어난 수능의 어떤 출제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6월과 모평을 갖고 철저한 어떤 표본조사에 이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6월과 9월을 평가원을 위한 시험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제 그 속에는 답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때 함부로 준비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6월과 9월 모평을 사실 보면 학생들이 그냥 6월 9월 모평을 시험 잘 봤다 잘못 봤다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방향성과 어떤 철저하게 원래 어떤 대입에 아니면 수능에 어떤 연계성이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러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꾸만 이 응시 인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모평이고요. 6평이고요. 작년 이제 64만 5천 명, 재작년 이제 67만 9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한 62만 8천 명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괄호에 보면 왼쪽 게 이제 59만 7천, 요게 이제 고3이거든요. 오른쪽에 이제 8만 2천, 7만 3천, 7만, 요게 이제 재수생인데 사실 반수생이 지금 포함 안 된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 재수생이 한 2만 정도 더 붙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또 이제 또 결시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는 학생들은 한 60만 내외고 재수생들이 반수생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 반수생들 해서 한 9만 명 정도, 한 2만 명 정도 늘어나는 어떤 그러한 추세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응시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과목별 등급 컷을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은 뭐 잘 알고 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제일 오른쪽이 이제 작년 수능이거든요. 국어인데 A형, B형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간이 이제 작년 6월 모평이고요. 지금 올해 이제 6월 모평 예상이죠. 그렇죠? 예상인데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A형은 좀 어때요? 좀 약간 쉽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6월 모평이나 작년 수능에 비해서 좀 쉽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A형 이제 주로 이제 예체능하고 이과생들이 보는 A형은 난이도가 좀 낮았다, 좀 쉬웠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국어 같은 B형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 전략과 관련해서 조금 이따가 이제 국어과 부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을 보시면 작년 수능 대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학은 A형이 이제 문과형이거든요. B형이 이제 이과형인데 요 등급은 예상 등급이기 때문에 약간 좀 뭐 1, 2점 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보시면 전반적으로 약간 좀 쉬웠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 등급표를 보시면. 근데 아시겠지만 뭐 5등급, 4등급은 되게 낮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거는 뭐 수학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거로 생각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영어인데요. 영어는 이제 올해 AB형 폐지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B형으로 이제 통합이 됐는, B형으로 통합된 게 AB형이 없어졌는데 B형으로 통합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AB형이 사라진 겁니다. 그렇죠? AB형이 어떤 중간으로 통합이 되었는데 작년에 이제 B형 기준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좀 되게 그러니까 이번 6평의 특징 중에 가장 큰 게 영어 난이도가 상당히 낮아졌다라는 측면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급이 98점이에요. 어떤 기관에서는 100점이라고 하는 기관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상당히 좀, 그런데 실제로 보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작년에 이제 6월 모평을 보시면 96점이었다가 수능 때는 이제 93점으로 난이도를 높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그냥 저렇게 이제 쉽지는만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어려웠던 것은 국어 비형이죠, 그렇죠? 국어 비형 외에는 전반적으로 작년이라든가 작년 6평에 비해서 쉬웠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쉽다고 해서 좋아할 건 아니죠, 그렇죠?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이제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쉽다고 좋아만 할 건 아닙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거 한번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편인데요. 이게 뭐냐 그러면 국어를 갖고 예를 든 건데요. 작년 6월 모평 1등급 받은 애가 실제 수능 가서 이제 1등급을 몇 퍼센트 받았느냐라는 예시거든요. 어떤 학생이 1등급 받았는데 실제로 수능 가서 1등급 받은 학생은 36%밖에 안 돼요. 그렇죠? 2등급 받은 애가 32%, 무려 또 5등급 받은 학생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실력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수험생의 어떤 수험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험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실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수험생으로서는 자세라든가 마지막까지 어떤 철저한 어떤 자기 생활 관리하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2등급 같은 경우는 2등급이 또 자기 1등급 못 맞았다고 자기가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2등급 학생이 1등급 맞은 비율이 20%나 돼요. 이런 거. 그리고 또 3등급 맞은 학생이 좀 작지만 1등급만이 10%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저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국영수 똑같이 이제 1등급하고 3등급은 친구다, 2등급, 4등급 친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1등급 맞더라도 그냥 수능 당일날에 의해서 훅 가는 거죠, 3등급까지. 근데 1등급이 4등급 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2등급이 어떻습니까? 훅 하면 또 2, 3, 4, 4등급 가거든요.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3등급이 1등급 많은 학생 되게 많아요. 또 2, 3, 4니까 4등급이 2등급 만에 되게 많거든요. 근데 4등급이 1등급 많은 경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라는 거는 그 레벨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레벨 안에 들어오는 건데,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는 건데, 빨리 이제 1, 2, 3등급 중에서 1등급 맞으려면 1, 2, 3등급 레벨 안에 들어와야 돼요. 계속 4등급만 유지해서는 1등급 맞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카테고리의 싸움이다, 레벨의 싸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또, 그리고 1등급 맞더라도 5등급까지도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EBS 연계는 70%는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거는 이제 강옥불 교과선생님께서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은 전략과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창의성인데요. 창의성이라는 게 물건을 만들거나 스마트폰 만들거나 이런 것만이,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것만이 창의성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효과적으로 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접근을 할 것인가가 창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을 갖고 온 거는, 이게 무슨 광고 같습니까? 무슨 광고 같습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설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낮에는 그냥 저렇게 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포인트가 머리카락이지 않습니까? 이거 염색약 광고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염색이 된다라는 걸, 그러니까 자연처럼 자연스럽게 염색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해가 빠질 무렵에 색깔이 저렇게 붉은 노을이 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붉은 노을 노래 들었지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저녁 때는 이제 또 머리가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판을 설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저 제품을 좀 사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그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좀 상당히 친밀감을 느끼거나 좀 약간 뭔가 좀 영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 제 생각입니까? 예. 또 두 번째는 적극성입니다, 그렇죠? 적극성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애거든요. 초등학생인데, 그러니까 퍼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입시는 퍼즐 맞추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월드컵을 기념해서 이제 메시 사진을 갖고 왔거든요. 메시 아시죠?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 메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물음표 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뭔가를 채워 넣어야 이 메시가 완성된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입시라는 것도 퍼즐 맞추기거든요. 하나하나씩 짜맞춰 가야 돼요. 무작정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부모님들이 옛날에 이제 저런 거 있죠. 수시가 없고 가군, 나군, 다군이 없고 그냥 전기 후기 있고 이럴 때는 그냥
그냥 좀 좋은 대학 가는 게 뭐였어요? 펑크가 나거나 운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요즘은 근본적으로 이제 전략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착시성이거든요. 속지 말자 이겁니다. 그렇죠? 속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거 애 다리 아니에요. 그렇죠? 엄마 다리 같아요. 그렇죠? 저희 집사람 다리는 아니고요. 예, 이거는 이제 사진에서 갖고 온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가 이제 아기를 안고 있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벽에 가려가지고 이제 마치 애 다리인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진짜 입시는 속임수가 많아요. 속임수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의도하지 않은 속임수, 의도한 속임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좋은 학생을 뽑기 위한 전략이거든요. 거기에 우리들이 말려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나만 못 봐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만 모르는 게 있어요. 자기만. 다른 애들은 다 보는데 자기만 못 본 거 있거든요. 뭐 대부분이 또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보입니까? 뭐 보입니까? 그렇죠? 많이 아는 그림이죠. 제가 어려운 그림은 안 갖고 왔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엄마하고 아기가 기도하는 모습이죠. 이게 이제 호수의 바위가 아니라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만 못 보는 그러한 어떤 입시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입시 이렇게 오라 이러면 선생님 저는요 수시 쓸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시 그냥 점수 나오면요, 그리고 또 정시 점수도 수능 점수 안 나오니까요 그냥 대충 가려 해요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걔는 공부 못하는 학생이에요.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해당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해도 다르다 했죠. 이거 보시면 이렇게 이제 호수가 아니라 이제 거기 그렇죠. 거기 이제 눈이 온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겨울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죠. 그렇죠. 뭐가 보이십니까? 말이죠, 말.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해도 달라요. 비슷해도 다르거든요. 그렇죠. 자기한테 유리한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불리한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말 보이십니까? 소인가요? 하여튼 저기 중간에 뭐 있죠. 그렇죠. 말입니까? 예. 표면보다 이면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그겁니다. 그렇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다는 아니에요. 입시라는 것은. 사실 그 부모님도 이제 무슨 어떤 사업을 하려고 가게 보러 막 다니시다가 겉으로 손님 많은 것 같고 덥석고 그 가게 계약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면을 봐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길게는 설명하지 않고 이게 겉으로 네덜란드인데요. 이 네덜란드가 아니라 이거는 일본의 하우스텐보스라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하우스텐보스는 도시 전체가 다 네덜란드 마을처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겉으로 본 모습 갖고는 섣불리 이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모든 입시의 문제 그리고 또 전략은 여기서 나오죠. 그렇죠. 서열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애를 좀 더 좋은 대학에 갈 것인가? 수시를 본 이유도 정시를 본 이유도 그거죠. 그렇죠. 우리 애는 그냥 실력이 이건데 어떻게 하면 그렇죠. 더 한 칸 위에 보낼 것인가? 수시 전략도 여기 있고 정시 전략도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들 학생들은 너무나 잘 알겠죠. 우리 소위 말해서 이제 스카이부터 해가지고 서성한 이렇게 하죠. 그렇죠. 이대입니다. 그렇죠. 이대가 옛날보다 명성이 좀 떨어졌지만은 약간,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떻습니까? 이대가 새로운 명성을 좀 찾을 확률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약간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 아십니까? 제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왜 이대가 올해 좀 약간 좀 컷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올해 서울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군을 어떻게 했습니까? 군을 나군에서 가군으로 옮겼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들이 연대 고대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가군에서 나군으로 옮겼죠. 그렇죠. 막 이렇게 막 뒤죽박죽 되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안 옮긴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절개를 지조를 지켜야 하면서 그대로 어디에 있다? 가군에 그냥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고대 연대 쓴 애들이 우수한 여학생들이 이대를 못 썼어요. 왜? 동일한 군이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쓴다는 거죠. 그렇죠. 올해는 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추합도 많이 발생하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고대하고 연대가 같이 이제 물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중경회 씨, 건동홍숙, 숙은 숙대입니다. 그렇죠. 국숭세단 이렇게 사실 보면 약간 숭실대가 어떤 부분에서 약간 좀 국민대보다 약간 컷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광명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대학의 서열화 이런 부분들은 입시에서는 또 빠뜨릴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처음에는 이제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기발한 생각이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거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 그러면 수시하고 정시는 같은 거예요.
그렇죠. 왜 고3이 이제 입시에 실패하냐 그러면 수시만 하고 정시만 하니까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수시하고 정시는 같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하는 말이 새는 양날개로 난다. 이게 사실 보면 뭐 좌익 우익 뭐 그런 걸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고요. 수시 정시, 그러니까 수시와 정시의 어떤 적절한 날개짓 이것만이 제대로 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부모님들이 이제 저는 이제 좀 간단한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학습 전략에 대해서는 국영수 부장님께서 나와서 말씀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전형별 대학별 구체적인 전략은 이제 진학사의 김희동 연구소장님께서 이제 입시전략연구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거니까 저는 이제 핵심적인 것만 좀 체크를 할게요. 그렇죠? 좀 간과하기 쉬운 것들. 부모님들이 이제 수시 1차, 2차 많이 들어보셨죠? 1차, 2차가 뭡니까? 특별한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는 논술이고 2차는 뭐 학생부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학생부를 1차에 치든 뭐 논술을 1차에 치든 그 상관없어요. 대학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1차, 2차 해놓은 이유는 뭐죠? 그냥 수능 전이냐 후냐예요. 그러니까 수능 전에 보는 걸 수시 1차라 그러고 수능 이후에 보는 걸 뭐라 그럽니까? 수시 2차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 그러면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수시 2차에 치면 유리한 게 뭡니까? 2차에 치면 만약 논술을 2차에 치면 수능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원서를 내놨지만 수능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올해 약간 좀 돌풍핵이 있죠. 그게 뭐냐 그러면 한양대학이에요. 한양대학 같은 경우는 수시 2차 수능 보고 논술 시험을 봤는데 수시 1차로 옮겼죠. 그렇죠? 옮겼습니다. 수시는 왜 쓰는 겁니까? 정시에서 자기가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좀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양대학을 쓰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이겠어요? 한양대학을 정시에서 못 간 학생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갈 수 있는 학생도 물론 좋아서 쓰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과연 이걸 수능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1차로 당겨놨을 경우에 9월 27, 8 정도 보거든요. 당겨놨을 경우에 과연 한양대학의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올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대고대로 정시로 갈 수 있는 학생들이 과연 발목 잡히기를 할 것인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문제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올해 한양대학 같은 경우는 획기적인 또 전략을 써요. 수시 체제를 없앴죠. 그렇죠. 논술에서 없앴습니다. 그렇죠. 그냥 막 와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저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학생부 교과라든가 학생부 종합이라든가 이런 거 작년에 이제 정시를 보면 한양대학이 상당히 높거든요. 보통 이제 작년에 한양대학교 이제 학생부 전형 같은 경우 보면 이 수능 최저 이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학생부 종합하고 학생부 이제 교과가 있는데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최저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수능이 언제 치죠? 수능이 11월 13일 날 치죠. 그렇죠? 그리고 올해는 수능 통질이 약간 좀 늦어요. 작년에 이제 11월 27일 날 이제 성적표를 알려줬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12월 3일 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 마감일이 이제 12월 6일이에요. 6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6일 날까지 이제 다 발표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2월 이제 8일, 9일부터 이제 정시 상담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서는 이제 수시 1차가 수능 이전 이후다라는 것만 좀 아시고, 그리고 또 올해 특히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 그러면 하나 말씀드리면 수시 1차든 2차든 원서는 무조건 언제 낸다? 9월 달에 낸다. 그렇죠? 앞으로는 수능 끝나고 수시 원서 낸 건 없어졌다. 그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수능 이후에도 원서 내는 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통합되어 가지고 딱 그렇죠, 한 차례만 그렇죠, 저 기간 동안 본다라는 걸 좀 아셔야겠습니다. 이거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4+2다라고 하니까 수시 4개다 하니까 헷갈리는 게 이제까지 수시 6번 지원할 수 있는데 4개라니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시가 4개다라는 것은 있잖아요. 대입 간소화에 의해서 4개의 큰 전형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즉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소위 말해서 이제 내신 1점 얼마, 2점 얼마로 뽑아라가 하나 있고요. 학생부 종합, 뭐 약간 다르지만 당연히 입사제 있죠. 비교과 이런 걸 포함해서 그거 하나 해서 2개죠, 그렇죠? 그리고 또 논술 위주의 대학별 고사 하나, 예체능을 위한 실기 하나, 이렇게 해서 수시가 4개다 이런 말이에요. 아직까지 6번 지원 가능 횟수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시 2개다라는 것은 수능 위주 하나, 그렇죠? 그리고 예체능 실기 위주 하나, 그래서 2개, 그래서 4+2 수시 4번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대입을 워낙 많으니까 간소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줄인 겁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보면, 통계를 보면 뭐 요즘은 그렇죠. 97.84%가 수시 계획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통계 조사를 해보면. 그리고 이제 6회 다 지원하겠다가 62%거든요. 그러니까 뭐 되든 안 되든 일단 지원하겠다라는 뭐 생각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학생부 부분인데요. 이거는 뭐 상식적인 거니까 고3들은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이제 보거든요. 재수생들은 이제 3학년 2학기까지 다 봐요. 다 보거든요. 혹시 이제 고3 있으면 그 3학년 2학기 내신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학생부가 없을 경우라든가 학생부가 오래되면 이제 비교 내신을 해줘요. 수능은 이제 뭡니까? 정시는 이제 수능으로 비교 내신 해주는 거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내신이 없으면 수능 점수에 따라 내신이 다시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은 내신 점수가 아니라 뭐죠? 논술 점수에 의해서 다시 이제 환산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비교 내신은 좀 이따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는 실질 반영과 등급간 점수가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유형, 이것도 제가 바로 말씀드려요. 자, 여기는 뭐냐 그러면 비교 내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시 비교 내신하고 정시 비교 내신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시 비교 내신이 좀 더 어떻습니까? 좀 완화된 편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고대를 보더라도 정시는 2013년 졸업부터 이제 비교 내신 해줘요. 그런데 이제 수시는 어떻습니까? 2010년 졸업이어야 이제 비교 내신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부가 좋지 않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저런 것들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좀 특이한 거 보이죠? 수능 100, 수능 100, 수능 100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올해 이게 좀 특징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참 보면 교과부가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정시 어떤 게 있었냐 그러면 정시를 보면 우선 선발이 있어요. 정시 우선 선발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수능 100%예요. 수능 100으로 우선 선발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내신 플러스 수능에서 이제 일반 선발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교과부에서 야 복잡하니까 하나로 통일해. 그러면 교과부 머릿속에 약간 저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좀 내신 좀 반영해라 라는 그러한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디테일하게 좀 뭐 안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대학에서는 뭐로 다 통합한 거예요? 수능 100으로 다 통합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학들이 정시에서도 내신을 거의 안 보는 거예요. 내신을 거의 안 보는 거거든요. 다 수능 100, 수능 100이에요. 실제로 뭐 사실 정시에서는 크게 미미했지만은 뭐 현실적으로도 보시면 이제 근데 뭐 몇 개 대학은 그러면 만약에 이제 고대 같은 경우는 보면 2013년이 비교다라는 것은 조금은 본다는 거거든요. 내신은 조금은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외 대학은 다 수능으로만 뽑겠다. 수능 100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수시에서 이제 학생부 반영을 보면요. 사실 보면 연대가 수시 논술에서 이제 7대 3으로 반영해요. 논술이 70이고 30이 학생부거든요. 학생부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오, 내신 되게 많이 들어가는구나. 30%나 들어가네.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자, 30% 중에 30점, 100점 만점 30점 중에 10점은 뭐죠? 10점은 출결하고 봉사 점수예요. 출결하고 봉사 점수 만점이면 일단 10점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0점 남았잖아요. 그 20점이 어떻게 반영되냐 그러면 1등급 무조건 20점 줘요. 2등급은 19.8점을 줘요. 3등급은 19.6점을 줘요. 4등급은 19.4점을 줘요. 5등급은 19.2점을 줘요. 6등급이 19점 줘요. 1점 차이밖에 안 나요. 이건 뭐죠? 학생부 못한 사람 오라는 게 아니라 뭐 특목고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그 말은 뭐죠? 우리는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에서 학생부 좋은 애들은 충분히 다 뽑았다 이런 거죠. 그렇죠? 아까 제가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면을 읽으라 그랬죠. 겉으로 30% 반영된다 50% 반영다 하니까 50%씩이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보면
만약에 50%라도 기본 점수 40.5점 줘버리면 의미가 없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또 도토리 키재기 할 때 내신이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자, 한양대인데요. 제가 이제 한양대 유형이라고 이제 말한 부분들은 한양대가 올해 또 이상하게 또 학생부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즉 그 말은 한양대는 논술에서 학생부를 볼 때 교과를 안 봐요. 교과를 안 봐요. 뭘 본다? 비교과 봐요. 그렇죠? 뭐 비교과라면 좀 이상하겠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뭐 한다? 네 학생부를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뭐 1.2등급, 5등급, 3등급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양대학은. 그래서 올해는 한양대학이 여러 가지 면에 상당히 많은 어떤 실험을 하고 있다. 과거에도 한양대학이 좀 그랬죠. 한양대학이 이제 서성안에서 그걸 좀 뛰어넘어 가지고 좀 그 스카이 쪽으로 좀 하려고 이제 어떤 부분입니까? 막 해서 이제 적성도 옛날에 좀 만약에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폐지도 하고 그랬었는데 한양대학이 상당히 좀 실험적인 것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이거는 수능 학생 반영 수능 100% 이게 되게 많이 늘어났다는 사실이 있죠. 정시에서도 이 부분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수능 우선 선발이 수능으로 전형했던 게 이름이 이제 수능 100%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아직 논술은 좀 살아 있습니다만 그렇죠? 대학이 있고요. 폐지대학은 국민 상명 성신이었는데 뭐 그렇게 좀 많은 수를 뽑지 않았고요. 올해 새로 들어간 대학이 이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 이제 세종대학이 이제 적성에서 이제 논술로 돌아선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 외 대학들은 뭐 일반 뭐 나름대로는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의 유형이 있는데요. 인문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문 논술 유형이 있고 인문 수리 논술이 있고 인문 수리 영어가 있고 인문 논술 영어 논술 이렇게 있거든요. 크게는 이제 수리가 들어가나 들어가지 않느냐 이 부분인데 인문계에서도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이제 경영학과 쪽은 이제 수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경영학과 쪽이더라, 그러니까 어떤 대학이더라도 경영, 상경 이런 쪽이 아니면 이제 수리는 안 보는 경향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양대 상경만 수리를 봐요. 그 외에 이제 인문 논술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경희대 같은 경우는 사회계 쪽으로 보고요. 이런 부분이 좀 그래서 그 유형에 맞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수리에다가 이제 과학을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수리에다가 인문을 이제 추가하는 대학도 있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다음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수리만 보는 대학에 서강대, 시립대, 아주대, 연대, 원주, 이화여대, 한양대, 홍익대 이거는 이제 수리만 보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수리 플러스 과학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뭐 과학 중에 한 과목 선택하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내가 이제 자연계라면 수리만 공부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과학도 이제 선택을 해서 공부해야 될 것인지는 이 유형에 맞게 좀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적성은 올해 이제 뭐 13개밖에 안 남아가지고 좀 뭐 경쟁률도 치열하고 좀 사실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작년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선발이 수시에서 폐지됐죠. 그러니까 논술에서 이제 우선 선발이 폐지됐거든요. 우선 선발이 뭐냐 그러면 논술 전형, 대학별 고사 논술 전형이지만 수능으로 미리 뽑아 놓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50명을 내가 논술 전형에서 뽑겠다라고 하면 우선 선발로 뽑겠다라고 하면 그리고 난 뒤에 뭘 정했느냐 그러면 연세대학 같은 경우는 수능 111을 맞춰라. 그럼 내가 논술하고 상관없이 우선 선발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50명보다 한 명이 늘어났어요. 한 명 최소한 51명이면 그 51명을 한 명을 변별하기 위해서 논술 점수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게 우선 선발이거든요. 근데 최저는 뭐냐 그러면 학생부하고 논술에서 등수를 쫙 내요. 그래서 이제 100명 뽑겠다 하면 100명으로 딱 자르는 거죠. 그 잘라놓고 그 중에서 최저를 못 맞춘 애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30명 못 맞추면 30명 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다 추가로 이제 집어넣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우선을 다 폐지했어요. 그래서 뭐만 남았다? 그냥 최저만 남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최저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연세대 유형은 이 연세대가 이놈들이 그냥 우선 선발로 최저를 맞춰버렸어요. 거의 그 수준으로 되게 높게. 쉽게 말해서 인문과 같은 경우는 국영수 4, 탐 하나 해서 이제 함 6. 그게 어떻게 됩니까? 11 어떻게 돼? 1131 이렇게 6이 됩니까? 그렇죠? 1131 정도는 맞아야 이제 6이 되죠. 그렇죠? 이과는 7 합이.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거의 우선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주요대 유형은 뭐냐 그러면
작년 우선과 일반 선발 사이로 이제 뭐다 최저가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양대 유형은 최저를 아예 없애버리는 어떤 그러한 유형입니다. 그렇죠? 학생부 교과는 이제 요 부분들은 김희동 선생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그렇죠? 수시도 추가 합격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시 미등록 충원 요 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가 중요합니까? 최저를 맞추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렇죠? 수시도. 자, 올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화여대 모집금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없더라도 영향을 받죠. 그렇죠? 이 부분들 좀 주의하시고요. 시립대 같은 경우는 올해가 다군이 없습니다. 시립대 세무학과는 시립대 세무학과 좋죠. 다군에서 모집정은 예를 들어서 이제 60명이라면 어떤 경우는 이제 한 1000%까지 그렇죠. 한 10배 정도까지 돌았던 적이 있거든요. 600명까지 돌았던 적이 있거든요. 뺑뺑뺑 도는 거죠. 앞에서 계속 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거기 질렀다가 돌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서울시립대가 다군을 없앴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대 고대 쓴 애들이 다군에 쓸 데가 없거든요. 그럼 중대하고 외대 쪽이 있고요. 그래서 외대가 다군을 추가했어요. 올해. 그렇죠. 그래서 한번 질러볼 바에는 차라리 외대 한번 질러보는 것도 괜찮을까, 다군에서. 그리고 이제 성대는 이제 글경하고 글자하고 글리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 분리했어요. 분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 분할 모집은 폐지됐어요. 금지됐거든요. 그렇지만 모집 단위가 200명인 과는 분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올해는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가군에서 이제 뽑고요. 글재 글리 나군에서 뽑는데 요게 이제 또 전략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성대에 영향을 주는 게 어느 대학이죠? 고대연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대연대가 어디로 갔습니까? 낙원으로 갔죠. 그렇죠? 낙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글자하고 글리는 고대연대가 안 된 애들이 쓰겠죠. 그렇죠? 그럼 고대연대가 된 애들 어디로 갑니까? 글경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럼 글경은 최차압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또 많이 돌겠죠. 그렇죠? 그리고 글리하고 글자는 어떻습니까?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죠. 그렇죠? 빠질 리가 없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정시원서를 써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분할 모집 금지에 대한 건데 원래 대학들이 좀 우수한 학생 뽑기에서 가군의 찔끔, 나군의 찔끔. 모집 정원 예를 들어서 이제 50명인데 수시로 한 20명 뽑고 30명인데 그걸 찔끔 가군의 9명, 뭐 나군의 10명, 다군의 11명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다 해서 이제 그런데 하나 다 몰아라 해서 이제 분할 모집을 폐지했어요. 금지했어요. 그렇지만 200명인 모집 단위는 어떻다? 분할 모집 할 수 있게 했어요. 언제까지? 내년까지. 근데 이것도 2017년 되면 다 이제 없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좀 급하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뭐 취지가 좀 핵심적인 것만 이제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라서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다음은 학습 전략에 대해서 이제 국영수 부장님께서 좀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